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현재 재앙스러운 부동산 가격의 원인이 되었던 전세자금 대출 정책과 전세 사기의 위선, 악질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대 정권의 전세자금 대출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전세자금 대출은 그 취지가 서민의 주거 안정이며 그래서 그 자격이나 조건이 엄격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MB 정권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권을 거치면서 계속 확대 활성화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이 현재 부동산 가격 저주의 원인, MB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따른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이었습니다. 오직 토건 마피아를 위한 구조. 이 앞에 신문 기사를 조금 보시게 되면 그 MB 정권 같은 경우 아파트 가격이 한 13%나 할인된 상황입니다. 하락했죠.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도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이 전세 자금 대출을 전 국민으로 확대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보증기관, 은행 이런 전세 구조를 만들었죠. 이 시기부터 부동산 헬스는 부동산 가격 저주의 씨앗과 전세 사기의 씨앗을 동시에 잉태하게 됩니다. 옆에 표를 보시게 되면 2018년부터 보정사고가 급증합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자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도 정부는 이상하게 사기를 막을 의지도 없고 그리고 사기꾼을 제대로 처벌할 의지도 없다는 게 저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일단 전세 자금 대출이 있는 자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실제 보증제도 자체가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시세도 없는 신축 빌라의 분양 금액이 보증 한도 금액이 되고 이 분양 금액 짜고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못해 토지의 공시지가보다 전세 대출 한도가 더 높기도 하고 아파트나 부동산은 시세나 감정가가 있지만 신축 공동주택은 부르는 게 가치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보정되고 사고 나면 나 몰라라. 여러분들 전세 자금 대출 은행하고 약정할 때 다 보증금 내는데 결국 사고 나면 나 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환수도 안 하고 자금을 추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 세금으로 메꿔야겠죠. 그리고 전세 사기 피의자에 대한 약한 처벌, 공인중개사랑 일부 악질적인 공인중개사 등과도 공모를 합니다. 참고로 99% 이상의 공인중개사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고 선량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안이한 인식도 있고 그리고 사금융에 대해서 국가가 보증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전세자금 사기를 당한 주요 이유 정보 비대칭, 깡통전세, 복잡한 권리관계 등등등등 이런 거 하라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보증기관이 있고 있는 건데
그리고 사기 예방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은 뭐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뭐 전세가율 뭐 임대인 뭐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제가 부록에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다른 원인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명하죠? 덜렁덜렁 계약해서 그렇다. 법치국가에서 뭐 계약을 할 때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내용이 어렵고 중요한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전문가가 등장을 하는 거고, 근데 법치국가에서 금액이 오고 가는 상황에서 뭐 대충 서명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약 안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덜렁덜렁 계약을 하든 대충 계약을 하든 뭐 이렇게 되면 뭐 박 국토부 장관 뭐 입장에서 뭐 사기꾼이 잘한 건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죠. 최소한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금경 협동하여 사기꾼 잡을 생각을 하는 게 장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뭐 정치인과 의혹 가능성, 그리고 의문 살자. 우선 뭐 전세자금 반환 못하는 것은 임대인이 잘못한 겁니다. 뭐 미추홀구 뭐 전세 사기 의혹도 뭐 인천 지역 유일적 정치인이 있다는 설이 있죠. 그 60억 규모 뭐 오피스텔 사기도 뭐 정치 활동했다는 설이 있죠. 그리고 전세자금 폭등은 결국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르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더 전세자금을 또 올립니다. MB정부의 전세 대출 및 보증 확대, 결국은 시장 순리에 맡겨야 되는 것을 정부가 임의적으로 개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저지했고 전세가 부동산 가격 밀어 올렸죠. 그리고 전세자금 같은 경우 뭐 선한 정책이 저주죠. 저도 은행에 있을 때 전세자금을 담당했지만 전세자금 해주는 것만큼 전세금을 올려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게 허거나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제도와 맞물리면서 토건 마피아 스탠스 등에서 사기꾼들은 사기 포인트를 또 포착을 했죠. 그리고 뭐 자기 자금 20% 없이 매매되는데 굳이 가격이 뭔 상관이 있겠어요? 20억이든 30억이든 그냥 지르고 보는 거죠. 결국 뭐 이러한 것은 2018년 이후 뭐 전세 사기 저금리 시기와 맞물려서 전세 사기 활성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이어졌죠. 그리고 부동산 PF의 부실을 잉태했고 현재도 겉으로는 정리된 것 같지 않지만 부동산 PF 부실은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리스크 알면서도 뭐 전세적 보증 한도 무한대로 해서 전세 보증금의 80% 했죠. 뭐 실제 강남 아파트도 LTV 60%고 지금은 2억도 안 되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뭐 80%까지 해준다는 자체가 형평성이나 안전성을 완전히 무시한 거라 볼 수가 있죠. 결국은 뭐 전세 가격이 부동산 가격 올리고 부동산 가격이 전세 자금 땡기는 악순환만 발생해서 지금은 어떠한 대책을 세워도 부동산에서 지금 노답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상 뭐 임대인을 또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뭐 언론 보도도 참 문제가 있죠. 이 보증금 반환하지 않은 순간 임대인에서 사기꾼의 포지션이 변경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세자금 반환하지 않는 것이 악이죠. 언론에서는 그래도 계속 부동산 가격 상승, 전세가 시기가 마른다면서 토건사 마케팅을 열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나만의 피셜.
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 스스로 출력, 계약 시, 잔금 전날, 잔금 후에, 그리고 잔금 다음날 전세 안심 앱을 해서 확인해보고 대충 뭐 시세 75%야 뭐 직방이나 이런 데서 알 수가 있죠. 뭐 건축물 대장 위반 건축물 여부, 이건 뭐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면 되는 거고, 임대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죠.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을 봐야 됩니다. 납세 증명서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납세를 했다는 것이 체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뭐 신분 확인 1382, 뭐 운전면허 뭐 진위 확인. 항상 계약은 물건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확인. 뭐 보통 뭐 중개보조원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믿고 그러세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등본에 뭐 신탁사항 있으면 이것도 뭐 전세사기 수법이 하나인데, 뭐 신탁사항 있으면 신탁 원본을 확인하라고 하는데, 저도 등본을 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20년 정도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봐도 복잡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갑구에 보시면 뭐 신탁 계약이 있고 소유자가 무슨 신탁 원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믿고 그러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뭐 신탁 원부를 확인해라 어쩌려고 하는데 그 많은 서류 언제 다 확인하고 그걸 진위를 언제 다 확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믿고 그러고 다른 물건 보러 가시는 게 훨씬 정신건강에 좋고 시간 아껴줍니다. 그리고 등본 얼구에 뭐 가압류, 가처분, 권리 제한 사항, 뭐 과도한 근저당 설정 뭐 또 있으면 안 되죠. 전세 보전 가입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특약에 넣어서 보전 가입 거절 시 계약 해지 및 즉시 반환 보전금. 그리고 특약 뭐 잔금 납입 다음 날까지 선순위 유지 안 되면 즉시 계약 및 반환. 그리고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되는 게 전세 만기가 됐을 때 그 집을 일단 해지 통보를 해야 되고요. 카톡이나 뭐 문자 메시지를 해서, 그리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반드시 배달 내용 증명도 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뭐 집주인들 다음 세입자가 와야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알바노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과 자산이 우선이고 제일 중요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계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임대인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배달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고 이 집에 대해서 뭐 계약 연장을 할 의사가 없다. 뭐 그 양식 같은 경우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걸 뭐 응용해서 뭐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같은 경우 20만 원도 안 하니까 그 부분도 뭐 최악의 경우 뭐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저도 집을 옮길 때 배달 내용 증명 보내는 그때부터 집주인이 열심히 움직여서 전세 계약 예정 일자보다 한 달 늦게 한 달 단기 연장 후 집을 이제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자금 대출과 부동산 가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